2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20리터 이상의 대용량 제습기, 200W대 소비 전력으로 20리터의 제습용량을 가진 제습기? 그런 괴물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란지 PD입니다. 소비 전력은 본갈래시 기준으로 낮게 적어두고 제습용량은 펄펄 끓는 동남아 우기 환경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높게 적어놓는 스펙 쪼개기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화려한 말장난에 속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진짜 제습용량을 찾아서 돈을 아끼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습기 구매 가이드 2026년 버전 바로 출발합니다. 제습기는 고온다습할수록 물을 훨씬 많이 짜냅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하는 한국산업표준 KSC 9317에 의하면 제습기 시험평가 능력 기준은 실내온도 27도, 습도 60%입니다. 하지만 스펙 쪼개기 마케팅을 한 제습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32도의 습도 90% 또는 30도의 습도 80% 두 가지입니다. 공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를 보면 국가표준시험 기준의 27도의 습도 60%와 비교해서 약 1.77배에서 1.9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제습량이 쉽게 늘어나니까 사용자가 실사용 시 체감하는 것보다 뻥튀기해서 용량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전력의 용량 대비 적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품질과 관련된 KS 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인증이라서 법정 의무가 있는 KS 인증과 다르게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단, 제습기 한쪽에 부착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라벨에는 KS 인증 기준으로 측정한 1kW시당 뽑아내는 물의 양인 제습 효율, 이를 최대 제습 능력을 의미하는 전격 제습 능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전 매장에서 제습기를 구매한다면 무조건 에너지 소비율 등급 라벨만 잘 확인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스펙 기준을 다르게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전격 제습 용량대로 표기해서 파는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구간에서 표기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하는데 자체 기준으로 제습 용량을 늘린 제습기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표기 능력보다 떨어지는 제습을 합니다. 20리터 이상 제습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 샀는데 사용해보니 물통이 차는 속도가 영 시원찮았다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두 제품을 비교합니다. 단순하게 표시된 소비 전력이나 제습 용량을 보면 대다수가 A사 제품을 고를 법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B사 제습기가 제습 용량과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습 용량을 표준 기준으로 표기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제습기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대부분 1등급인데 자체 기준으로 제습 용량을 표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의 제습기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대부분 3등급입니다. 3등급인 제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1등급이었다는 것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등급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 그에 맞춰서 1등급을 맞추는 기업이 있을 때 3등급에 머물러 있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습 용량 표시 기준이 32도까지는 아니고 30도에 습도 80%로 20리터라고 홍보하는 C사 모델과 표준 시험 기준으로 20리터 용량을 표기한 D사 모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둘 다 20리터 제습기를 찾으면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겉으로 표기된 내용만 보면 싸다고 C사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제품은 표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C사 제품은 11리터, D사 제품은 20리터라서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C사 제품은 12리터 제습기들 중에서는 살짝 비싼 편이고 D사 제품은 20리터 제습기 중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처음부터 11리터 제품이 필요해서 C사 제품을 골랐다면 가격 자체가 너무 바가지는 않으니까 나쁜 선택은 아닌데 20리터 제습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샀는데 성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습 용량 표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크기가 있습니다. 제습기는 제습 용량에 비례해서 부피가 커지다 보니 동급 용량이 다른 제습기들보다 크기가 많이 작다고 컴팩트함을 강조하는 홍보 포인트를 가져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30도 80%나 32도 90%를 기준으로 측정한 제습 용량으로 27도 60%를 기준으로 제습 용량을 표기한 제품과 비교합니다. 동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비교당하는 제품이 체급이 하나 위니까 홍보하는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정말 선 넘는 비교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해서 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선 넘는 비교를 하는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습기는 물리적인 구조상 동일 제습 용량에서 특출나게 작아질 수 없습니다. 제습기를 고를 때 크기가 용량 대비해서 지나치게 작다면 제습 용량이 진짜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습기를 고를 때 스펙 쪼개기 마케팅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나에게 필요한 제습 용량 선택하기입니다. 제습기, 공청기, 에어컨 등의 품질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는 한국공기청정기업회가 권장하는 필요 제습 용량은 매우 간단하게 평수를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장 기준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이론상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과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쌓아둔 데이터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사용하는 공간의 평수에 0.7을 곱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실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30평 아파트의 거실과 주방 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실면적은 대략 12에서 15평 내외가 됩니다. 이론상 7, 8리터 용량만 되어도 될 것 같지만 화장실, 방 등이 연결된 공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평수의 이론상 권장 용량의 15리터가 최소한이 됩니다. 여기에 거실 전체의 대류를 감당하면서 원하는 습도로 빠르게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한 체급 위인 20에서 2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습 용량을 정리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선택이 어려울 때 지금 화면에 띄워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습기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에어컨에도 제습 모드가 있는데 에어컨이 있을 때 제습기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결론은 에어컨이 있어도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조합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제품이니까 제습 모드도 동작 기준이 온도고 제습기는 습도를 낮추기 위한 제품이니까 동작 기준이 습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제습 모드로는 원하는 습도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고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유지되면서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제습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동작 기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더라도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설정 온도 도달을 항온을 유지하고 제습기가 설정 습도 도달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 온도와 습도가 모두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제습기만 사용하면 주변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삼성과 LG의 최신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은 일부 습도 기준으로 작동하는 제습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구조적으로 배수 호스를 통해서 발생한 물의 90% 이상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실내기 내부에 있는 물바위 쟁반이나 드레인팬 등에 잔여 수분이 남게 되면서 재증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부긴 하지만 습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종류와 상관없이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조합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만 제습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습도 기준으로 작동하는 제습 모드가 있는 에어컨에 제습기를 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습기를 고를 때 또 하나 체크가 필요한 요소로 물통의 크기가 있습니다. 제습 용량은 충분한데 물통이 작아서 자주 비워줘야 한다면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전격 제습 용량 기준으로 100%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 때 최소 5시간 이상은 연속 사용할 수 있는 물통을 탑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통 용량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제습이 멈추는 실제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표기된 용량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리터 제습기가 100%로 5시간 작동하면 약 4.17리터의 물이 채워지니까 자동 멈춤 기준이 4.2리터 이상은 되어야 하고 물통 용량은 5리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일 제습 용량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고를지 모르겠다면 지금 띄워둔 내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6년 제습기 구매 가이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내용만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누구나 똑똑한 제습기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전제품의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리면 항상 받는 질문이 아니 그래서 뭐 사면 되나요? 입니다. 그래서 제습 용량 표기로 장난치지 않고 가격대가 낮은 가성비가 좋은 모델 위주로 두세 개 정도를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이용해서 걸어두겠습니다. 신제품은 계속 나오고 가격은 변하니까 걸려있는 제품의 종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0% 제 판단에 의한 추천이고 어떤 기업의 유료 광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습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